혼수도 없이 시집을 온단 말이냐? 이게 혼례냐, 구걸이냐? 초가을 전주 고을한 양반집 대문 앞입니다. 20살 처녀가 단 하나의 혼수도 없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냉소를 날렸습니다. 며느리가 데려온 것이라곤 늙은 유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혼수 없는 며느리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그녀는 첫날부터 헛간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늙은 유모가 30년 전 대궐에서 중전마마를 모시던 상궁이었다는 것을,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만자루로 살려내는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안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는 혼수 없이 시집온 며느리가 천대 속에서도 진짜 혼수의 의미를 깨닫고 명문가를 일으킨 반전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초가을 전주 고을 이시댁 대문 앞입니다.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붉은 천이 바람에 흔들렸고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20살 윤설아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었지만 그 옷에는 수도 없고 비단도 거칠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문 앞에 늘어선 하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혼수가 적에 달하니? 설아 뒤로 늙은 여인 하나가 내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매화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고개를 드십시오.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시댁 안주인 윤대부인 민씨였습니다. 50 중반의 그녀는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오거라. 설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민씨 부인은 답례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쥐었습니다. 앞마당에 들어서자 설아는 멈춰섰습니다. 사랑채, 안채, 곡간채가 디귿자로 둘러싼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혼수 목록을 가져오거라. 설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매화가 나섰습니다. 마님, 혼수는 별도로 없사옵니다. 민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가씨께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어 준비할 겨를이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단 말이냐? 매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씨 부인이 설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혼수도 없이 시집을 온단 말이냐? 이게 혼례냐, 구걸이냐? 설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씨 부인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늙은이는 헛간으로 보내라. 며느리는 안채 뒤편 작은 방으로. 매화가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아가씨 곁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유모랑 같이 자겠다는 게냐? 이 집 채통을 생각해라. 매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아가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매화는 설아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하인 둘이 다가와 매화를 데려갔습니다. 설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설아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 칸, 이불 하나, 등잔 하나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채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수도 없이 온 며느리래. 저걸 어디다 쓴단 말이야. 설아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5 이서진이었습니다. 설아의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레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이 설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나와라. 서진이 손을 걷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설아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설아는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해가 뜨자 민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설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민씨 부인은 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밥, 국, 나물 3가지였습니다. 민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젓갈은?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집 며느리가 부엌도 모른단 말이냐?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부엌 일, 빨래, 청소 내가 다 해라. 쓸모없는 며느리라도 손은 써야지. 예, 어머님. 설아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장독을 닦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해질녘 설아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이시댁 머슴 득세였습니다. 득세가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댁 드시오. 설아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였습니다. 설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도 안 드셨다며요. 이 집이 원래 이래요. 마님 성정이 매서우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심더. 득세는 다시 두리번거리더니 얼른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보자기를 들고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짠기도 없는 밥이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밤 설아는 헛간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매화도 저기 어딘가 누워 있겠지요. 설아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설아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민씨 부인은 끝없이 일을 시켰고 서진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흘째 밤 설아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화 어미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아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손톱 밑에는 때가 꼈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설아는 어제 쓴 그릇들을 씻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대야에 물을 받고 그릇을 하나씩 씻어 옆에 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쥔 그릇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설아가 황급히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청자 대접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그릇은 민씨 부인이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혼례 때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청자였지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두 조각을 맞춰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게냐?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설아는 얼른 그릇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과 깨진 파편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깬 거냐?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깨진 청자 대접이 드러났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걸 깼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을 못했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아느냐?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내 친정 어머님이 주신 그릇이다. 30년을 고이 간직해온 것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다냐? 내가 뭘로 갚을 거냐?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수도 없이 온 것이 집안 귀한 것까지 망가뜨리는구나. 넌 이 집에 도대체 뭐하러 온 게냐? 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매화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화는 무릎 꿇은 설아와 깨진 그릇을 봤습니다. 천천히 민씨 부인께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게냐? 그 그릇, 소인이 이어붙이겠사옵니다. 민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어붙여? 깨진 그릇을 어떻게 이어붙인단 말이냐? 소인이 궁중에서, 아니, 옛날 한양에서 배운 방법이 있사옵니다. 궁중? 매화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 본 적이 있을 뿐이옵니다. 금가루로 금을 메우면 다시 쓸 수 있사옵니다. 민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매화를 봤습니다. 금가루라니. 내가 어디서 그런 걸 구한단 말이냐? 사흘만 주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좋다. 사흘 안에 그릇을 고치지 못하면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매화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감사옵니다. 민씨 부인은 부엌을 나갔습니다. 설아가 매화에게 달려갔습니다. 매화 어미 괜찮으세요? 금가루는 어디서?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매화는 깨진 그릇을 조심스레 주었습니다. 두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매화는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떠돌이 약재상이 자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40 후반의 사내, 김서방이었습니다. 약초 사시오. 산에서 직접 캔 좋은 약초. 매화가 김서방 앞에 섰습니다. 주인장, 금가루 있소? 김서방이 매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금가루라. 귀한 걸 찾으시는구려. 있긴 한데 값이 만만찮소. 매화는 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이걸로 되겠소? 김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은이 좋은데요? 이걸 금가루랑 바꾸신다고? 그렇소. 김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잠깐만 기다리시오. 김서방은 보따리 안을 뒤지더니 작은 종이봉지를 꺼냈습니다. 금가루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족하겠소? 매화가 금가루를 받았습니다. 은비녀를 건넸습니다. 김서방은 비녀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참 귀한 물건을 내놓으시네요. 아깝지 않으신가? 아깝지요.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매화는 돌아섰습니다. 김서방이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매화는 헛간에 등불을 켰습니다. 깨진 청자 두 조각을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금가루, 악효풀, 가는 붓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두 조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 부분에 악교풀을 조금씩 발랐습니다. 두 조각을 맞춰 꼭 눌렀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풀이 마르자 매화는 금가루를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가는 붓에 물을 묻혀 금가루와 섞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 선을 따라 조심스레 칠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빛 선이 그릇 위에 그려졌습니다. 매화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전 궁중에서 배웠던 솜씨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득세였습니다. 그는 헛간 문틈으로 매화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사람 손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설아와 매화가 나란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매화 앞에 흰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릇은 고쳤느냐? 예, 마님. 매화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청자 대접이 나타났습니다. 민씨 부인이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릇을 돌려봤습니다. 그릇 한가운데 금빛 선이 반짝였습니다. 깨졌던 자리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씨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릇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냐? 그렇다옵니다, 마님. 어디서 배운 솜씨냐? 매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민씨 부인은 다시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금빛 선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됐다. 물러가거라. 매화와 설아가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민씨 부인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득세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할멈이 예사롭지 않아. 설아와 매화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가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화 어미 정말 고마워요. 은비녀는 할머니께 받은 거잖아요. 매화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건은 또 구하면 되지만 아가씨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씨 부인은 안채에서 금빛 선이 그어진 청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깨진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씨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릇 사건 이후 민씨 부인은 설아에게 조금 덜 차갑게 대했습니다. 여전히 일은 많았지만 매섭게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설아가 아침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민씨 부인이 평소와 달리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아가 민씨 부인을 보니 얼굴이 붉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씨 부인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설아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민씨 부인은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득세를 불렀습니다. 득세야, 당장 의원을 모셔와라. 예, 도련님. 득세가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을 의원 박선달이 왔습니다. 60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혀를 살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풍증이십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풍증이라니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박선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소생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저 약을 쓰고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박선달은 약을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민씨 부인은 눈만 깜빡일 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부엌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라도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산파 강 씨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50 중반의 그녀는 마을에서 아이도 받고 병자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가 안채로 들어가 민 씨 부인을 살폈습니다. 이것 참, 풍증이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 아침입니다. 의원은 다녀갔고요. 예, 약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강 씨가 혀를 찼습니다. 박선달 그 양반이 뭘 알겠어요. 늙어서 손도 떨리는데.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 씨 부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은 더 돌아갔고 몸은 더 굳어갔습니다. 서진은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설아는 약을 다리고 미움을 쑤었습니다. 강 씨가 매일 들러 민 씨 부인을 닦아주고 돌봐줬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민 씨 부인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니. 설아가 울먹이며 매화를 찾아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매화 어미,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매화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가씨. 어떡해요. 의원도 손을 놓았는데. 매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에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요? 침을 놓는 법을 아옵니다. 혹시 모르니 시도해볼까 하옵니다.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침이요? 매화 어미가 침을 놓을 줄 아세요? 오래전에 배운 것이라 손이 굳었지만 해볼 수는 있사옵니다. 그럼 어서 가요. 둘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서진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매화 어미가 침을 놓을 수 있대요. 서진이 매화를 봤습니다. 침을? 정말이요? 매화가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시도해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민씨 부인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보시오. 지금 이 상황에 잃을 것도 없소. 매화가 헛간으로 달려가 침통을 가져왔습니다. 얇은 은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화는 민씨 부인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침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매화의 손이 민씨 부인의 손으로 갔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을 찾았습니다. 침을 천천히 꽂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어깨로, 다리로 옮겨가며 정확한 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서진과 설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매화의 손놀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해온 솜씨였습니다. 침을 다 놓고 매화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빼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과 설아는 안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도 남아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 매화가 침을 하나씩 뺐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다려봐야 하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 민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민씨 부인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꿈쩍도 않던 손이었습니다. 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씨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풍증이 나왔다니. 서진이 매화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이요. 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씨 부인이 매화를 봤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단 말이냐? 황송하옵니다, 마님. 민씨 부인은 한참을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매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절만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강 씨는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이 일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시댁 늙은 유모가 귀신 손이래요. 죽어가던 마님을 살렸다니까요. 득세도 다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그릇 고치는 걸 봤을 때부터 느꼈어. 저 할멈 예사 사람이 아니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민씨 부인은 안채에서 설아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민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구나.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혼수가 없다고, 귀한 것이 없다고 너를 천하게 봤다. 하지만 내가 데려온 그 사람이 이 목숨을 살렸구나.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다르게 대하마. 너도 그 늙은이도. 설아가 민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 매화는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헛간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득세가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멈, 물 좀 드시오. 고맙네. 매화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득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멈께선 예전에 뭐 하셨어요? 매화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건 묻지 않는 게 좋을 게다. 득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매화는 다시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씨 부인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마당을 거닐고 설아와 함께 장독을 살피고 저녁에는 바느질도 했습니다. 설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고 매화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사령이었습니다. 이 시댁이 여기 맞소? 득세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 어른께서 나흘 후에 이 댁을 방문하신다. 득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 어른이요? 그렇소. 준비하시오. 사령은 말을 돌려 떠났습니다. 득세가 황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민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감사 어른께서 나흘 후에 오신답니다. 민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는 고을에서 가장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전주 고을을 다스리는 정윤대감이었지요. 그가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큰 부담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큰일이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감사 어른이 오신단다. 서진도 놀랐습니다. 감사 어른이요? 왜 저희 집에? 내 돌아가신 아버지와 인연이 있으셨다는구나. 지나가시다 들르신다고 하셨다. 민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접대야. 감사 어른께 어떻게 상을 차려야 하는지 궁중 예법을 모르는데. 설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매화 어미에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매화에게? 그릇도 고치시고 침도 놓으셨잖아요.
혹시 예법도 아실지 몰라요. 민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러보자. 매화가 안채로 왔습니다. 민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매화, 내가 예법을 아느냐? 매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은 아옵니다. 궁중 상차림을 할 수 있겠느냐? 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중 상차림이라 하시면 감사 어른께 올릴 상 말이다. 12첩 반상을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매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사옵니다, 마님. 정말이냐? 예. 하오나 소인 혼자서는 어렵사옵니다. 아가씨께서 도와주셔야 하옵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민 씨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부탁한다. 나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화와 설아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매화는 설아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상을 올릴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허리는 곧게 펴시고, 예. 그릇을 놓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요? 잘하셨습니다. 절을 올릴 때는 천천히 품위 있게. 설아는 따라했습니다. 매화의 가르침은 정확하고 세밀했습니다. 득세는 부엌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할멈이 대체 뭐였길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 시댁은 분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대문을 닫고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옷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대감이 도착했습니다. 60 가까운 대감은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갓을 쓴 채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서진이 대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오랜만이군. 자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 예, 대감마님. 오늘은 그 인연으로 들렀네. 별것 아니니 부담 갖지 말게. 하지만 감사의 방문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사랑채로 안내됐습니다. 민 씨 부인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매화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하십시오. 예. 매화는 12첩 반상을 완벽하게 차렸습니다. 밥, 국, 찌개, 구이, 조림, 전, 나물, 김치, 젓갈, 장, 족과 그리고 숙실과까지 각 그릇의 위치도 정확했습니다. 색깔 배치도 조화로웠습니다. 설아가 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매화가 뒤따라갔습니다. 설아는 매화가 가르친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펴고 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이 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대감은 각 그릇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릇의 위치, 음식의 배치, 색깔의 조화까지. 이것은 궁중 상차림이 아니오? 민 씨 부인이 놀랐습니다. 궁중 상차림이라 하시면 내가 몇 번 대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소. 이 상차림은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오. 대감이 서진을 봤습니다. 누가 이 상을 준비했소?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늙은 유모가 준비했습니다. 유모가 어디 있소? 불러보시오. 매화가 나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입니다. 대감이 매화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낯익은데. 매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천한 몸이옵니다. 대감이 더 가까이 다가가 매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당신은 혹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화 상궁 아니시오? 민씨 부인과 서진, 설아가 모두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을 기억하시다니 황송하옵니다. 대감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대궐에서 중전마마를 모시던 상궁이십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젊어서 내관으로 있을 때 상궁마님께 큰 은혜를 입었소. 그때 배운 것들이 오늘까지 제 삶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훌륭히 크신 것은 대감의 힘이옵니다. 아닙니다.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감이 민씨 부인을 돌아봤습니다. 부인, 이 댁은 복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민씨 부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상궁이라. 진짜 궁중 상궁이셨단 말입니까? 그렇소. 중전마마를 가장 가까이 모시던 분이셨소. 민씨 부인이 매화를 봤습니다. 매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온 고을이 우러러 볼 것이오. 상궁마님을 모신 집이니까. 대감은 상을 받고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궁중 손맛이오. 이렇게 정갈하고 깊은 맛은 어디서도 볼 수 없소. 식사를 마치고 대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큰 인연을 다시 만났소. 고맙소. 대감이 떠난 후 마당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민씨 부인이 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진짜 상궁이었소? 그랬었습니다, 마님. 왜 말하지 않았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사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옵니다. 민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헛간에 재웠단 말이오. 천하게 대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마님.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민씨 부인이 매화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매화가 황급히 민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래야 하오. 당신께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설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득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궁이라니. 진짜 상궁이었어. 그날 저녁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 시댁에 궁중 상궁이 계시대요. 감사 어른께서 직접 절까지 하셨다잖아요. 이제 이 시댁은 이 고을에서 가장 귀한 집이 될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매화는 홀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환했습니다. 설아가 다가왔습니다. 매화 어미, 아가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매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가씨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설아가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매화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보름이 또 지났습니다. 매화의 정체가 알려진 후 이 시댁은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매화를 상궁마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했고 설아는 매화에게서 궁중 예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홍정란이었습니다. 득세가 다가갔습니다. 누구신지요? 매화 상궁마님을 뵙고자 왔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옛 인연이 있소.
안으로 안내하시오. 득세는 안채로 달려가 민 씨 부인께 알렸습니다. 민 씨 부인이 매화를 불렀습니다. 상궁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매화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정난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난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에는 존경이 아닌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어찌 이곳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궁중 상궁마님이 이런 시골에 계시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설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난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정난이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집 며느리신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귀한 분을 곁에 두시다니.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설아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정난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매화가 뒤따라갔습니다. 방 안에서 정난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스승님. 그래, 20년이 지났구나.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매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승님을 닮으려 했던 것이 죄가 되어. 정난아. 그런데 스승님은 이렇게 편안히 사시는군요. 존경받으며.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쉽지 않았다. 궁을 떠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그래도 스승님은 명예를 지키셨잖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난은 이 시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민 씨 부인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설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난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도와야겠어요. 스승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 집 며느리보다 못할 순 없죠. 설아는 불편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난은 설아가 하는 일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칼질이 거칠어요. 이렇게 해야죠. 정난이 설아의 손에서 칼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능숙하게 물을 썰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스승님께 못 배우셨나 봐요.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화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난아, 그만하거라. 뭘 그만하라는 겁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요. 내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정난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저는 틀렸군요. 언제나 그랬듯이. 정난은 부엌을 나갔습니다. 설아가 매화를 봤습니다. 매화 어미 괜찮으세요?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 과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이 힘드신 것 같아요. 밤이었습니다. 매화는 정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정난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난아, 왜 오셨습니까? 내가 미안하구나. 정난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스승님이 저를 버린 것도 아닌데 뭐가 미안하십니까? 나는 너를 버린 적 없다. 그럼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궁에서 쫓겨날 때 왜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 매화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했다면 너도 나처럼 되었을 게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궁을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다. 정치에 휘말렸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정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스승님도. 그래. 나도 너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 다만 더 일찍, 더 많이 잃었을 뿐이지. 정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괜찮다. 내가 원망할 만도 했다. 매화가 정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란아, 과거에 묶여 살지 마라. 너는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란이 울었습니다. 매화가 정란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란이 짐을 꾸렸습니다. 설아가 다가왔습니다. 떠나시는 건가요? 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정란이 설아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어요. 질투요? 스승님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보였거든요. 예전에 저를 보시던 눈빛이었어요. 설아가 정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은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세요. 정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정란이 매화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거기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어볼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잘 되기를 바란다. 정란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득세가 정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분도 사연이 있으셨구먼. 설아가 매화 곁으로 갔습니다. 매화 어미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정란 씨, 다시 잘 살겠죠? 그럴 게다. 그 아이는 강하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매화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되는구나. 설아는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전주 고을의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한두 집에서 시작된 병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열, 기침, 온몸의 통증,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의원들을 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이건 손 쓸 수 없소. 나도 살아야 하오. 박선달도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마을에는 공포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득세가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마님, 마님. 민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민씨 부인과 설아가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고 입에서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물. 설아가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민씨 부인도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매화가 나왔습니다. 쓰러진 사내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괴질입니다. 민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내보내야지. 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이 사람을 안으로 들이겠습니다. 뭐라고? 괴질 환자를, 병자를 내쫓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민씨 부인이 망설였습니다. 서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상궁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민씨 부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하되 마당 한쪽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거라. 득세가 사내를 업어 마당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거적을 깔고 사내를 눕혔습니다. 그날부터 이시댁 대문은 열렸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시댁에서 병자를 받는다고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열흘 만에 마당에는 10명이 넘는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매화와 설아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산파 강 씨가 매일 와서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열이 너무 높아요. 물로 몸을 닦아줘야 해요. 강 씨가 환자의 옷을 벗기고
찬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득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갔습니다. 물이요, 물. 김서방도 돌아왔습니다. 한양으로 떠났다가 소문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가득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댁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찌 모른 척 하겠소? 김서방은 약재를 내놓고 다리는 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황기, 감초, 대추를 넣고 푹 끓이시오. 그럼 열이 내릴 것이오. 설아는 배운 대로 약을 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지쳐 부엌 한켠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눈은 충혈됐습니다. 매화가 다가와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아요. 이제는 아가씨께서 직접 침을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예. 소인 혼자서는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가씨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매화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고열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매화가 설아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 아이를 치료해 보십시오. 설아가 침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설아를 봤습니다. 부인,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설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매화가 가르쳐 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합곡혈, 곡지혈, 족삼리. 설아는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자리를 찾았습니다. 침을 천천히 꽂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침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5개의 침을 놓았습니다. 매화가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시간 후 침을 뺐습니다. 소년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매화가 설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어려운 환자를 맡고 설아가 나머지를 돌봤습니다. 강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진짜 안주인이 됐구먼. 손놀림이 상국마님 못지않아. 보름이 지났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됐습니다. 일어나 절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 이 시댁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시댁 대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가난해도 줄 수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괴질이 잡혔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설아가 처음 치료했던 그 아이였지요. 고맙습니다, 부인. 소년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설아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소년과 어머니가 손을 잡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설아는 우물가에 앉아 손을 씻었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민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진짜 이 집 안주인이 되었구나.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씨 부인이 설아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널 제대로 봤구나. 넌 혼수 따위 없어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었어. 득세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씨가 정말 달라지셨어. 강 씨가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서 이 시댁 며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짜 어른이 되셨어. 김서방도 보따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부인, 다음에 또 일 있으면 부르시오. 달려오겠소. 그날 저녁 설아는 매화를 찾아갔습니다. 매화 어미, 아가씨,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매화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스스로 성장하신 겁니다. 소희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설아가 매화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설아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매설이었습니다. 매화를 기리고 설아의 이름을 이어받은 이름이었지요. 매설은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할머니 민씨 부인을 쫓아다녔습니다. 할매, 할매. 민씨 부인은 손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매화도 매설을 보며 늘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복이 많을 것입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았습니다. 이 시댁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가 매설을 재우려는데 아이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어머, 열이. 설아가 매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매설아, 어디 아파? 매설이 칭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설아가 황급히 민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매설이가 열이 나요. 민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매설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구나. 어서 상궁마님을 모셔오너라. 설아가 매화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매화 어미, 매설이가 열이 나요. 매화가 설아를 따라 방으로 왔습니다. 매설을 살폈습니다. 목을 만져보고 배를 눌러보고 팔다리를 확인했습니다. 급체에 열이 겹쳤습니다.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매설이가. 매화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매화 어미, 어서 침을 놓아주세요. 빨리요.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매화가 품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께서 하셔야 합니다. 설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저는 제 아이한테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떨려서 안 돼요. 잘못하면 어떡해요. 매화가 설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 손은 이제 늙었습니다. 떨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가씨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아가씨는 이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받았습니다. 민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할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 우리 매설이도 살릴 수 있어. 서진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을 믿소.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통을 열었습니다. 가는 은침이 빛났습니다. 매설이 보챘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매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합곡혈을 찾았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떨렸습니다.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설아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침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합곡혈에 꽂았습니다. 매설이 잠깐 놀라 울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설아는 계속했습니다. 곡지혈, 족삼리혈, 태충혈 하나씩 정확히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5개의 침을 다 놓았습니다. 설아가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매화가 설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민씨 부인이 매설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조금 내리는 것 같구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매화가 침을 하나씩 뺐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침을 빼자 매설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색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매설이 설아를 봤습니다.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설아가 매설을 안아 올렸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매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설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씨 부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이 두 모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매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설아는 매화를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가 서 있었습니다. 매화 어미, 아가씨. 설아가 매화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매화가 설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스스로 이루신 겁니다. 아니에요. 매화 어미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매화가 설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완전한 안주인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소인이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매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인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아가씨께서 이 집을, 이 기술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설아가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항상 곁에 계셔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두 사람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득세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계승이 이루어졌구먼. 다음 날 아침 매설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었습니다. 산파 강씨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 아가씨가 직접 아기를 치료했다면서요? 민씨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우리 며느리가 해냈소. 강씨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정말 상국마님 못지 않으시네요. 스승님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평생 스승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매화가 설아를 봤습니다.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오시다. 아가씨는 이미 훌륭한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매설이 매화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매, 할매. 매화가 매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매설이 이제 다 나았구나. 매설이 매화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매화가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아가씨께서 또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설아가 매설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매설이에게도 가르쳐 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계승은 완성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매화는 이제 75이 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매화는 며칠 전부터 자리에 누웠습니다. 설아가 매화의 방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매화 어미, 기운 내세요. 매화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소희는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더 사셔야죠. 아니오시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매화가 설아를 불렀습니다. 민씨 부인과 서진도 함께 왔습니다. 아가씨,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매화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은비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궁중에서 중전마마께 받은 것입니다. 40년 전의 일이지요. 설아가 은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아가씨께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매서리에게도 물려주십시오. 매화어미, 이 비녀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대대로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설아가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민씨 부인이 다가와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궁마님,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집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오시다. 소인이야말로 이 집에서 편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서진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매설이 매화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할매 아파? 매화가 매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매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매설이 예쁘게 자라렴. 응. 엄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배우렴. 응, 할매. 매화가 매설을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꼭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 매화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예, 매화 어미.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매화 어미도 행복하셨죠?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매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설아가 매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매화 어미, 매화 어미. 매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설아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들어와 설아를 안아줬습니다. 매화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화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 은혜 입었던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상궁마님을 보내드립니다. 득세는 매화의 묘 옆에 매화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할멈, 이 나무가 크면 매년 봄마다 꽃이 필 겁니다. 할멈을 기억하겠습니다. 산파 강씨도 절을 올렸습니다. 상궁마님 편히 쉬소서. 감사 정윤대감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매화 상궁께서 이 고을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설아는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은비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설은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설아와 매설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가 침통을 꺼냈습니다. 매설아, 오늘은 침 놓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정말요, 어머니? 그래. 내가 이제 배울 때가 됐어. 설아가 매설에게 침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는 거야. 천천히 정확하게. 매설이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그녀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아가 매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매설아, 이걸 보렴. 와, 예뻐요. 이건 내 증조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궁중 상궁이셨던 매화 할머니. 매화 할머니요? 그래. 내 이름도 그분을 기리기 위해 지은 거야. 설아가 매설에게 매화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혼수 없이 시집 온 날, 그릇을 고친 일, 침술로 할머니를 살린 일, 정체가 드러난 날, 역병을 치료한 일, 가리고 마지막 날까지. 매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도 매화 할머니께 배운 거예요? 그렇단다. 그리고 이제 너도 배우는 거야. 와, 저도 매화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설아가 매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배우고 진심으로 사람을 돌본다면. 설아가 은비녀를 매설의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매설아, 기억하렴. 진정한 혼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란다. 사랑과 지혜, 그것이 진짜 물려줄 것이지. 예, 어머니. 밖에서 득세가 매화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이제 제법 컸고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꽃이 피겠구먼. 할멈, 보고 계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매화 어미,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은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혼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춘풍야담이었습니다.